2020 중국 갑조리그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3명의 선수가 대국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라싸와 선전의 대결, 강동윤 선수와 스웨 선수의 일반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흑번이고요. 스웨 선수의 100번입니다. 오늘 선전팀을 상대하는 라싸, 선전에는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이번 8라운드에 출전을 하지 않아서 주장전에서는 타오실란 선수, 속기전에서는 룽이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만 봤을 때는 주장전, 왠지 강동윤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이 더 어울리는데요. 주장전에서는 타오실란 선수와 토자시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윤 구단도 지금 이번에 대국수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3승 1패. 근데 3승의 승리 자체가 내용도 좋았고요. 이긴 선수들을 보면 그 중국의 천셴 그리고 이링타오 또 왕싱아오. 네. 이렇게 이제 천셴 선수가 97년생으로서 굉장히 중국 신예들 중에서는 강자라고 평가받는 선수고요. 작년에 갑조리그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이링타오 선수는 2000년생으로 역시 유망한 선수고. 네. 특히 이제 왕싱아오 선수는 중국의 차세대 이제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선수예요. 네. 2004년생이고 이제 랭킹도 이제 59위에 그리고 작년 갑조리그 정규 시즌 9승 5패. 포스트 시즌까지 해가지고 12승 7패로 신인왕까지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 대회가 이제 왕싱아오 선수는 세계 대회 이제 출전을 이제 못 하고 있어서 좀 확실한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네. 지금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차세대 에이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지금 중국의 유명한 신예 기사들한테 강동윤 구단이 아주 매운맛을 보여줬죠. 자, 확실하게 이 중국의 차세대 주자, 이 신예 기사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었고요. 왕시아오 선수 작년에 신인왕이었는데 올해 더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2승 5패예요. 갑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뭐 한국의 용병 선수들도 그렇고 또 이 중국의 이 자국 선수들도 워낙 이 막강하게 이 라인업이 짜여졌기 때문에 뭐 매년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왕싱하오 선수가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신인상을 받았다면은 또 올해 또 두각을 새롭게 나타내는 선수들도 있어요. 올해 누가 있죠? 허이한 선수가 이렇게 네. 유명한 선수는, 선수였었나요? 허이한 선수가 유명한 선수는 아니죠. 예. 근데 그렇죠. 예. 나이가 생각보다 더 어리고요. 네. 네, 지금 성적이 그것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6승 1패의 선수들을 보면은 커제, 박정원, 판팅이 선수들은 뭐 워낙 저희가 뭐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리친청 선수도 그렇고요. 허이안, 차오 샤오양 선수. 약간 좀 생소한 이름이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네, 뭐 내용이 괜찮아요. 네. 네,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뭐 승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확실히 좀 내용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올해 성적이 좋은 기사가 이제 허이안 선수하고 차오 샤오양 이 두 선수죠. 자, 매년 무서운 신예들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 갑조리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왕싱아오는 뭔가 조금 확실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바둑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정상급 기사들이나 뭐 모든 선수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또 무서운 신예 기사의 추격을 강동윤 선수가 잘 막아냈네요.
그러니까 투샤오이와 비교했을 때 나이는 한 살 차이고 약간 네. 두 선수 스타일은 다른데 인공지능으로 무장했다라는 것은 네, 비슷하죠. 음. 투샤오이가 조금 더 가볍게 둬요, 바둑을. 아, 예. 약간 뭐 발이 빠를 수도 있겠고 네. 바둑이 가볍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것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왕싱하오와 비교해 보면요. 왕싱하오는 약간 투샤오보다는 좀 무거운 느낌인데 그래서 네. 왕싱하오 선수의 저는 바둑을 보면서 약간 구자오 느낌이 난다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왕싱하오 선수가 좀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구자오 선수의 좀 바둑으로 네, 지금 약간 붙여질까요? 뭐 네. 많이 닮은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술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 번뜩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구자호 선수가 그렇잖아요. 술기가 센데 번뜩이는 느낌 아닌데 뭔가 계속 상대를 조여가면서 압박을 하는 느낌이 좀 네.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강동희 선수의 상대 스웨 선수. 스웨 선수가 올 시즌은 약간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2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장전에 2번 등판을 해서 신진서 판퉁이 선수에게 패했고요. 이 승리를 거둔 2승은 탕웨이싱 후야오이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스웨거던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91년생이니까 30살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91년생들이 굉장한 맹위를 떨쳤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조금 든 상황이고 뭐 그래도 여전히 랭킹 자체는 탑 10에 들어가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스웨 구단도 있고 91년생들 중에서는 스웨, 장외이제, 터자시 이렇게 있는데 장외이제 구단이 이제 랭킹 6위로 가장 높은 편이고 최근에 기량 자체도 장외이제가 제일 낮습니다. 네. 세 선수 중에서는 내용적으로 가장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상대하기에는 최근에는 좀 장애제가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스웨 선수가 전계에는 모두 주장전에 등판을 해서 9승 6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올해 약간 주춤한 상태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타계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래쪽은 뭐 백이 이곳을 차지하고 흑은 위쪽에 활용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가 중요한 장면이죠. 흑이 호구 쳐서 위쪽 귀를 압박을 하면서 여기 안형까지 파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견 보기에는 백이 조금 답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버텼고요. 이런 자리 당하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귀로 살 수도 없고 변으로 밀기에는 흑을 또 두텁게 해주고요. 흑은 젖히는 순간 완벽한 완승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확실하진 않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버티고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접전이 우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넣는 것은 연결은 되는 것 같지만 일단 파워를 당하게 되는 순간에 집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아야 되고 네. 흑도 여기를 끊게 되면 이 단수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위쪽 두 점을 잡을 수 있어도 막고 여기와 이곳을 한 점 살리게 되면 살아있죠. 네. 이 두 점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흑은 여기를 끊어가게 되면 이 접전에서 오히려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비켜가는군요. 네. 찝어서 백의 돌들을 약간 무겁게 만들었고요. 네. 백도 이었습니다. 흑이 여기서 이제 막는다면 끊는 것은 안 되죠. 이제 끊어서 이제 덩치가 넉 점으로 커져서 단수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뭐 살아도 이미 좀 이상하죠. 네.
네, 위로 막았고요. 네, 강도현 구단이 작년에는 정규 시즌 7승 8패로 조금 부진한 한 해였죠. 네, 그러니까 이 라싸가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강도현 구단 같은 경우는 대국을 하러 가기 위해서 약 일주일 전에 가서 네. 미리 좀 고산지대에 좀 적응을 좀 해야 하고 막 네.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네. 뭐 당연히 뭐 시합은 들어가야 되죠. 네, 팀 네. 시합이니까. 근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네. 가는 것도 험난하고 음, 가서도 적응해야 되고. 예. 네. 그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고산병이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 뭐 아주 뭐 강한 체력 이런 거와는 좀 상관이 없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작년에는 이 라사팀 홈 경기가 펼쳐졌을 때 신진서 선수와 저우루이양 선수의 대결이 펼쳐졌었는데요. 이 당시 신진서 선수가 고산병으로 네. 피를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산 네. 이게 기본 체력하고는 뭔가 좀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오게 되면 너무 괴롭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신진서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 팀에서 기권을 하라고 오히려 권유를 했는데 신진서 선수가 대국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또 대국 내용이 또 완승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네. 또 신진서 선수의 정신력, 네. 승부욕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면서 또 바둑 내용은 좋게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좀 컨디션적인 측면이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저도 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고산 가본 적은 뭐 당연히 없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듣기로만 한 것은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산병이 오면 그냥 무조건 하산해야 된다고 해요. 네. 하산이 아니고선 답이 없다고 합니다. 또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넉 점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앙부터 좀 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 두터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어서 다음에 이제 날짜 가는 게 굉장히 편해졌죠. 압박을 가기 위해서 이제 좀 벽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음에 끊어가면 네. 이 자체가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는 이 석점이 위험하니까요. 네. 백도 이제 끊어가는 수를 당하면 굉장히 아픈 거죠. 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어서 버틸지, 네. 뭐 아니면 이곳을 먼저 좀 보강을 할지.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끊기면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젖혀 있는 것은 선수고요. 네. 자, 여기서 우선 선수 활용을 다 활용을 하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끊는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 끊기게 되면 여전히 이제 반발하는 것 자체가 입구자로 두는 순간에 여기 수상전이 100이 안 됩니다. 네. 뭐 더 이상 뭐 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 버티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를 끊게 되면 한 번 밀어서 근데 이렇게 두는 게 있죠. 이거 타이밍이 잘 안 나오는데요. 예, 이건 뭐 모양이고 뭐고 그냥 막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 밀고 갑니다. 그 자리는 좀 아픈 자리였을까요? 먼저 두어 갑니다. 근데 이 자리가 아픈 곳인데 네. 백이 타이밍이 나오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강도현 구단은 일단 좋은 자리라고 보고 선점했고 백의 이교환은 조금 득이긴 해요. 그러니까 손을 돌리네요. 그래서 변신을 했습니다. 나를자는 최소한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곳은 이제 두지 않으면 나를자까지 당하는 건데 지금 교환돼서 이거 나를자가 약간 이제 엷은 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붙여가는 것은 뭐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른 작전을 구사해야죠.
이제 좌하 흑의 공격, 백의 타겟. 네, 아. 지금은 이제 네. 당연히 방향이 백의 그 안형을 좀 뺏는 모습으로 예, 가야 됩니다. 공격의 첫 번째 스텝은 안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아픈 자리라서 네. 백의 안형이 많이 파워가 되죠. 그래서 한 칸을 뛴 것은 이렇게 두고 당할 때 당하더라도 여기를 좀 전에 늘면 이런 빈삼각인데 네. 당연히 치받아져 있는 형태에서는 한 칸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예, 요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흑도 지금 마냥 공격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기를 입구자로 나오는 순간에 이 석점이 약간 이제 갇혀서 위험하기 때문에 흑도 뭔가 좀 아, 안정을 해야 되고요. 네. 입구자로 둔 것은 백이 맞게 되면 여기 찝는 것을 해서 있고 이렇게 한 칸을 뛰겠다. 이거 모양 자체는 아. 그럴듯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찝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일선에 교환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백을 공격하거나 뭐 흑의 안형과도 연관되어 있죠. 네. 굉장히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예, 좋은 활용이 됐습니다. 예, 지금 수순이 좋네요. 네. 입구자 수순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백이 안형을 만들 때 이렇게 한 칸 사이를 들여다보는 자리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왜냐면 네. 들여다봤을 때 여기가 다음에 나와 끊음 수가 안 되죠. 호구 자리 돼서. 네. 이 수가 없었으면 어떤 쪽을 끊어도 흙이 잡혀요. 그래서 이 들여다보는 교환 그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백사화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예,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강동현 구단이 굉장히 센스 있게 잘 처리했네요. 정확한 수순을 네. 보여주었고요. 백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네. 위쪽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흙이 전반적으로 바둑이 두터워요. 네. 그래서 안쪽에서 안형을 취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자, 우선 모양을 갖추면서 중앙 진출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강도윤 선수가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한번 쉬네요. 네. 공격을. 네, 한 템포 쉬는 지금 부침수가 나왔습니다. 또 이것이 공격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프로들의 대국을 보면은 공격을 일방적으로 잡으러 가는 공격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잡으러 가서 이제 잡는 확신만 있다면 이제 직선적으로 갈 텐데요. 이제 불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침수 등도 이제 백이 눌러가게 되면 이제 거의 확정가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크게 나죠. 확정가로 봤을 때는 이제 흙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붙여 나와서 이 큰 집 나는 것을 방비하고 그리고 이런 데 머리 나와 있으면 전체적으로 중앙도 더 두터워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끊어가는 것도 노릴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강동현 구단은 네, 여기 공격은 잠시 보류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공격 대상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못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둔 다음에 이곳 진행되는 여하에 따라서 다시 공격을 감행하겠죠. 네. 강동윤 선수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테고요. 자, 우선 좌상부터 수순을 이어 나갑니다. 네.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찔러서 벽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저 교환만 해놓고 가네요. 일단 안형으로 조금 득이란 얘기인가요? 막히는 게 아프긴 한데 여기 날일자를 달려요. 아니면 붙일 수도 있습니다. 백이 돌 수 있는 수는 이제 뭐 끼우거나 이선 젖히는 건데요. 한번 찝어요. 이 순간에 이제 안형이 나왔죠. 살아있는 겁니다. 안형의 급소는 막는 것과 날일자가 있는데
이 두 곳이 맞복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요. 아, 어느 곳을 두더라도 흑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는 네. 이제 또 한 가지 끼우는 것이 있는데 단수치고 호구 치게 되면 역시 확보는 돼 있는 겁니다. 네. 이 자리와 이제 끊는 자리가 맞보기가 되는 거죠. 흑은 둘 중에 하나만 둬도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강도현 구단이 여기 하나 두 수의 교환은 이제 한 번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환했고요. 네, 재밌네요. 그래도 이렇게만 해두고 원래 손을 잘 안 빼거든요. 네. 네, 뭔가 밀어가거나 아니면 뭐 끊어가거나 하는데 지금은 다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먼저 압박을 했을 때 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모양을 갖춰 놓고 다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에서 안녕 파워가 되니까 네. 여긴 막으면 젖혀서 한 집밖에 안 나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탄력을 구하자면 한 칸을 뛰는 건데 네. 이거는 한 칸을 뛰는 것이 이제 막고 한 집을 뭔가 이제 젖혀서 내야 되는데 여기 따내는 것 있으니까요. 네. 완벽한 완생이 아니죠. 패가 남아 네, 있습니다. 백도 이제 안에서는 완벽한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쪽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이 수는 이제 여기를 밀면 뭐 지금은 그냥 빈상각으로 둬도 끊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와서 차단을 피하려면 둬야 되는데 따내면 돌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점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이 안 돼요. 젖히면 그냥 단순히 끊어도 되고 이때 한번 나와도 어차피 돌파는 됩니다. 네. 또 여기서는 부분적인 차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몰아가는 핵마를 찾아야 되겠네요. 네,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맥점이 나왔고요. 여기요. 이 타이밍에. 이걸 물어본다는 건 네. 이 찝는 것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찝는 교환이 되는 순간에 달라지는 점은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받아요. 그럼 찝는 게 선수가 되죠. 이때 두면 이것도 타이밍이 좀 어렵긴 한데 왜냐면 단순히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를 백이 쉽게 처리한다면 딴에도 어차피 한 칸 띄워서 봉쇄해요. 백이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이 부분이요. 다시 보시죠. 예, 찝는 게 선수가 됐다고 보고 네.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먼저 찌르면 어떻게 두는 겁니까? 이어야 되죠. 뚫고 네. 나와요. 이제 수순이 달라졌기 때문에 막으면 네. 한 점을 끊어서 이거는 안 됩니다.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근데 느는 순간에 그게 대책이 없는데요. 예. 6의 단수 치고 나오는 것과 네. 2단수 맞복이죠. 그러면 한 번 더 보시죠. 네. 찍고요. 먼저 찌르네요. 확실하게.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밀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두면 끊고 이렇게 되고 둘 때 두면 어차피 이렇게 씌워가면 어느 정도의 봉쇄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백이 먼저 찔렀고요. 근데 찌르는 것 자체는 좀 악수예요. 여기는 이제 백이 당연히 먼저 찌르고 둘 수 있었는데 네.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득이니까 이제 교환을 아꼈던 것이고 흑이 여기를 둬서 이 찝는 것을 확실하게 수하자고 하니까 백도 이제는 아낌없이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를 찔러놔야 흑이 밀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찔러져 있지 않으면 흑이 밀어갔을 때는 이때 여기를 두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찝어져 있다고 보면 먼저 단수를 당합니다. 여기를 당하기 때문에 네. 백이 악수지만 이 교환을 했고 이제는 뭐 당연히 여기 둬야 되죠. 네, 여기요. 네. 여기는 뭐 안 두면 붙여서 두는 순간에 전체가 이건 뭐 다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과연 강도현 구단이 여기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느냐. 네. 중앙도 맞고 집도 안 내주면 사실상 그 장면에서는 허재 구단이 봐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봉쇄를 해가는데요. 왜냐하면 위에 돌파 안 되고 한 집 안 나버리면 여기서 패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백이
굉장히 괴롭죠. 여기가 패면 흙은 다른 곳에 연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형세에서는 사실 어떤 곳을 연타하더라도 백이 대책이 없어요. 이런데 사실 팩감 부분도 여기는 조금 불확실하고요. 연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데를 연타해도 백이 좀 곤란하고 뭐 팩감도 있고요. 그래서 스웨 구단은 어떻게든 이 장면에서 탈출 아니면 한 집 정도의 안형을 확보해야 그냥 패가 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안형을 만들기 위해서 입구자로 뭔가 탄력 있는 네. 눈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오, 거기요. 네. 그 수가 단순히 한 칸 뛰게 되면 막는 게 보이니까 이제는 두 집을 안에서 못 살죠. 네. 그래서 붙여간 것이고 막게 되면 늘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득입니다. 나갔죠? 만약에 흙이 늘지 않고 막았다면은 그 아래로 막았다면은 어떤 변화가 숨어 있었던 건가요? 여기요? 네. 늘겠죠? 약점이 요거요? 있나요? 네, 뚫어서요. 여기를 이제 찝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큰 패가 됩니다. 네. 이거는 특히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거고 생각보다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이거 네. 잡혔을 때. 그래서 안 되죠. 막는 것은 이제 끊겠죠.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끊으면 한 석점을 따내고 네, 백돌이 없고요. 백돌이 없는 상황에서 위쪽에 하나 따내놓고 잡으러 가는 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네.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선택하기 어렵죠. 차단이 되는 맛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늘어갔고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들어갑니다. 있게 되면 다시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네. 파워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두는 순간에는 백이 위를 찝을 수도 있고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이게 약간 어렵네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보기는 이게 어려운 것이 자충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위로 따내게 되면 살아간 게 아닌 모습이라 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들여다보네요. 중앙이 어차피 끊으면 이것만 끊어도 크다는 얘기고요. 찝었습니다. 찝어요? 흙이 이으면 찝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는 뭐 당연히 이을 거고요. 끊겠다는 뜻인가요? 이건 끝난 건 잡히거든요. 이건 바로 잡히는군요. 그대로 이제 축이 되죠. 네. 못 잊습니다. 딴에서 고개를 왜 찝었죠? 다음 주수는 이건 그냥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넘어가나요? 넘어갔을 때 득이란 얘기인가요? 나중에 찝으면 흙이 2점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의미 교환한가요? 같긴 한데요. 근데 이미 자체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워낙 대학수라서 네. 네, 지금 끊어서 정리하죠. 네. 흙도 만족을 하고 이걸 이렇게 단수를 쳐서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네. 또 여기를 역으로 당하게 되면 이거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뒤에서 다 조임을 당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잡혀요. 네. 여기가 다 잡힙니다. 단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따내는 자세가 굉장히 흙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네요. 여기가 중앙이 갑자기 몇 집입니까? 확정 가죠. 그냥 백은 살기만 했네요. 어차피 여기도 당하고요. 네. 2집 내고 살았죠.
이제 막는 거는 공격이 아예 안 돼요. 붙이는 순간 살아 있으니까 네. 귀를 이제 지키면서 중앙으로 흙을 내모는 거죠. 형세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합쳐서 15집이고요. 25, 28, 38, 뭐 여기까지 뭐 대략 50집 정도. 흙은요. 이곳이 10집 강하죠. 한 12집, 18, 20, 22 경계선이라고 본다면 50집, 예, 쉬운 집이 확정 가는 난 상황이에요. 이 집만 이렇고 여기 경계선이 조금 더 깊어지는 순간에는 계속 불어나거든요. 뭐 지금의 그래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위계락률이 굉장히 많이 흙쪽으로 갔죠. 네. 그래도 흙이 바둑이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할 자리가 많아요, 백이요. 흙이 조금 더 두터운 형세라고 네. 봐야겠네요. 지금 남아있는 자리도 백이 불어날 자리보다 흙집이 더 불어날 자리, 발전 가능성은 흙이 더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백은 이런 활용을 통해서 중앙을 조금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네. 뭔가 활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서 지키네요. 네. 여기도 굉장히 아픈 자리죠. 안 두면 이 정도만 당하고 여기 선수고 입구자 당하면 뭐 흙집이 더 나게 됩니다. 오히려 변 쪽에서요. 여기 찝을 때 설마 위로 받아야 됩니까? 이건 너무 아픈데요. 이거는 뭐 집으로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이 흙 두 점이 계속해서 이건 활동을 뭐 하고 완전히 있네요. 손해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면 제가 기획한 거랑 상당한 집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을 눈물 나게 당하네요. 정말 초반에는 그 두 점을 활용해서 중앙으로 두텀을 쌓으면서 활용을 했고, 정말 이 흑석점은 고깃값을 했습니다. 중앙에 어떻게 경계선이 그어질지 궁금한데요. 강도현 구단이 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백을 서서히 좀 추격하고 괴롭히거든요. 여기 너무 아파요. 이건 또 어떻게 견디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확정가는 백이 전혀 밀리지 않는데 네. 이건 이겨도 별로 큰 소득이 아니고 네. 생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는 순간에는 여길 저침당해서 바로 사활이 걸리고요. 네. 이걸 그렇다고 이 한 점을 살리는 거는 여기를 따냄 당하고 귀를 또 당하기 때문에 집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거기 살리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귀 따내는 건 너무 아프죠. 집이 흙집은 조금씩 불어나고 백은 이런 거를 당하니까 줄고 있죠. 네. 강동현 구단이 중앙 집을 아예 안 지어요. 그냥 이 정도만 어느 정도는 이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 상황에서 그냥 백을 좀 압박하고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할 거 다 하고 중앙 왔죠. 백의 입장에서 요 흙이 둔 선으로 흙집이 굳어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네. 붙여서 뭔가 전단을 구한 겁니다. 근데 강도현 구단이 뭔가 뒤로 막지 않고 확실하게 한 점을 제압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중앙 짓는 것보다 늘어두겠다는 뜻이죠. 안전하게.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경계선으로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두텁게. 더 가죠. 네. 거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건너붙이는 게 지금 상황에선 쉽진 않거든요. 그 아, 이유가 이 뒷맛이 조금 고약해요. 뭐 단수 치는 것도 물론 문제고 네. 이런 데를 들어도 이렇게 받으면 밀대. 호구 쳐서 맞는 것은 여기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걸리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참으면 견딜 수는 있네요. 근데 흙이 이제 여기를 끊어가는 것 자체는 뭐 자체로도 좀 뒷맛이 고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아, 이런 데부터 강동현 구단은 오늘 네, 참 상대를 좀 참 잘 괴롭혀가요. 힘들게 하네요. 네. 네. 젖히니까 좀 물러서긴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여기 입구자가 되는 순간에 다시 이 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네.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백을 좀 패로 괴롭힙니다. 이거하고 여긴 바꾼 것은 집 차이가 또 많이 나죠. 네. 네, 지금 중앙을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요. 백이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그냥 집으로 흙이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 두터움, 이 발전 가능성과 관계없이 흙이 끝내기로 또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좌상귀, 중앙, 바꿔치기가 된 상태, 강동희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박정환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자, 대국이 끝이 났을까요? 통명청 선수와의 대결, 끝내기 수순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의 마무리 수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넘어가는 수가 반상에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그 그 자리가 두 점을 먼저 선수로 확실하게 잡고 마무리를 하네요. 네, 두 점이 자충으로 잡히는군요. 네, 여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현재까지 신진서,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김지석 선수가 패한 가운데 강동희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강동희 선수가 대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동훈 선수는 한희저우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고요. 자, 강동희 선수와 스웨 선수의 일반전. 자, 끝내기 수순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3명의 선수가 결과를 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각각 통명청 선수와 천이춘 선수에게 주장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김지석 선수가 딩하우 선수에게 주장전에서 패하면서 2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판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강동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 모두 4국 일반전에 배치가 되어서 이동훈 선수는 이 랭킹 35위에 자리한 한희저우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고요. 강동윤 선수는 스웨 선수 6위와 9위의 대결입니다.
어제 전적에서 2승 6패로 좀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대국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강동윤 선수가 대국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을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이 네. 조금 삭감을 당하긴 했습니다. 지금 형세를 한번 보시죠. 이곳에 110이요. 한 12집 정도가 났습니다. 스물여섯. 이곳은 네. 37. 45집 정도 났습니다. 예, 확정가는요. 네. 네, 이곳을 막아서 이 집이 확정이 됐죠. 그 부분. 쉬운 넉 집 정도. 네. 146이었나요? 45. 네. 9집? 9집이면 생각보다 미세한데요? 아, 미었고요. 네. 그 중앙이 많이 삭감을 당하긴 했네요. 생각보다 미세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끝내기 글쎄요, 수순. 강동윤 구단이 네. 여유 있는 승부라고 봤는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터운 자리죠. 그 자리도 이 폐 자리가 좀 신경 쓰이는데요. 여기 보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뭐 보강할 시간이 형세가 없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어차피 백이 들어오는 것은 팩감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는 한은 네. 힘들죠. 왜냐하면 이 중앙에 걸려 있어가지고 해소 자체를 하는 순간 전체가 백이 위험합니다. 네. 네, 이 자리는 큰 자리죠. 여기 안 두면 백이 두게 되면 한 넉 집은 최소한 납니다. 네. 여기 역근내기요 또. 이것도 결국 백이 했네요. 지금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 네. 크게 여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는 한 집 정도. 지금 한 8집 정도, 8집에서 9집 우세하다고 보고 있네요. 네. 1.1집 우세면요. 그 자리 백이 놓여졌습니다. 여전히 패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두어지는 끝내기 한 수 한 수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켜보시죠. 바둑은 굉장히 지금 미세하고 여기는 지금 패 부담을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흑도 큰 자리 뒀습니다. 네.
지금 우상귀는 궁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이 손을 돌려도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여기는 뭐 사활은 문제 없는데요. 이게 당하죠. 이 저치는수를 하나 당하는 순간에 집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자리가 뭐 다른 곳이 큰 곳이 별로 없습니다. 네. 굉장히 큰 수죠. 자체로도 큰 이렇게 두는 자리군요. 수가요. 네. 네. 네, 그건 하나 따내는 건 선수고요. 네. 젖히는 자리가 크다면 지금 흙이 갈 타이밍은 없는 건가요? 지금 갈 수 있어요. 아, 젖히고요. 여기는 뭐 지금 뭐 뚫어도 전체 사활하고 상관이 없죠. 네. 이거 받아야 되면 그때 치중을 하나 합니다. 있는 순간에는 이미 이 치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네. 공배 놓여지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되는 순간 5집이 됩니다. 두면 7집이고요. 흙이 한 집 차이가 나니까 석집 차이 나요. 네, 뒀고요. 일단 엮끝내기를 뒀습니다. 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쁘게 역으로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백이 받아야 되고 흙은 치중한 날 해야 되죠. 여기서 치중으로 웅수를 물어보는 것이 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교환을 안에서 백이 먼저 맞게 된다면 6집이 나는데요. 자, 선수의 자리고요. 네, 지금 백은 쉬운 집이 나고요. 흙이 여기가 2개를 다 따내는 자리고 아예 없었죠. 이것이 따낸 자리인가요? 따낸 곳이 아니군요. 스물다섯, 28, 30. 그걸 했고요. 네. 자, 강동윤 선수도 놓치지 않았고요. 지금 이걸 받고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네. 가장 큰 끝내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당하는 순간에 백집은 이제 쉬운 집이 없고 흑이 사석 9개를 따냈고요. 백의 사석은 3개입니다. 지금은 이세은가요? 흙이 뭔가 찾아내지 못하면 네, 막았죠. 남은 끝내기에서
반집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네, 오히려 흙이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자리가 커요. 라싸와 선전의 대결 주장전에서는 라싸의 토자시 선수가 선전의 타우실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주장승이 확보가 되어서 팀의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데요. 아, 세고는 대단하네요. 굉장히 많이 당해가지고 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걸 끝까지 버텨서 오히려 지금은 백이 이기는 흐름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반집 승부가 지금 여기 뭔가 좀 노릴 거 없나요? 뭔가 좀 허점이 보이는 자리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반집 승부라고 하기에는 백이 약간 여유 있는 반집 같은데요. 남아있는 끝내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좌상 쪽과 그리고 좌변 그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될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저쪽이어서 이제 뒷맛이 조금 생기긴 했는데 워낙 백이 두텁기 때문에 크게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네. 이제 백이 근데 둘 자리가 없어서 여기 보강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자리도 두텁고 여기도 두터운 자리죠. 강동윤 선수가 방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워낙 백이 또 당할 자리가 많았고 흐름 네. 자체가 좋아서 이게 무세하다고 분명히 느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가 그렇게 큰 끝내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찝었죠. 네. 네, 이거는 한두 집 장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 지금은 강동현 구단이 이기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를 두기 전까지 이제 흑 선수인데
단상에서는 55대 50이에요. 5집 차이에 요 반패가 네. 있고, 이 느는 것은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기에는 이제 요건 불확실한 겁니다. 나중에 흙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산상 보면 6집 정도의 흙돌 차례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큰 끝내기가 남아 있지 않고, 예, 지금 국면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백이 확실하게 선수가 아니라 네. 위쪽에 흙이 두 집 내고 살아 있으면 이것도 이제 집이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6집에 흙둘 차례였고 찝었고요. 근데 별 거 없으면 이거는 그냥 반집이 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라싸와 선전의 대결. 지금 강동윤 선수와 스웨 선수의 사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세 판의 대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두 라싸 팀의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었네요. 물론 강동윤 선수는 결과를 알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뭐 패한다고 하더라도 팀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좀 강동윤 선수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여기 뭐 없나요? 이렇게 깔끔한 겁니까? 뭔가 이 호구되는 자리 좀 찝혀 있어서 허점을 노려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러기엔 너무 단단할까요? 네. 모양이 다 갖추어져서. 지금 강동윤 선수도 형세를 어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라싸와 선전의 대결. 자, 주장전에서 이 라싸의 토자시 선수가 타오시나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속기전도 라싸의 천하우 선수가 선전의 룽이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갔고, 자, 삼국도 천야오의 선수가 션페이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대0 라싸 팀이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자, 선전에는 우리 한국의 용병 선수 신민준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이번 8라운드에는 출전하지 않았고요. 올해 선전 팀은 또 감독으로 러시아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올 시즌에서는 충칭 팀의 구리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이 코치 겸 선수로 코치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 있고요. 또 네. 선전팀에서는 러시아 선수가 이 한때 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저력 있는 선수들이 감독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뭔가 뒷맛이 없습니까? 이건 그냥 반집이 뭐 마지막에 팩감이 워낙 흙이 많아가지고 네.
버티고 버텨도 그냥 따내고 그냥 반지 저 있거든요. 뭔가 없습니까? 아, 강동윤 선수가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대국장을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8라운드 강동윤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8라운드 결과가 모두 나왔는데요. 우리 한국 선수 8명의 선수 중에 5명의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려서 이 전반기의 마지막 라운드는 한국 선수 2승 3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네. 특히 이제 마지막 대국인 강동현 구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터운 형세로서 사실 마무리 들어갔을 때는 우세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강동현 구단이 잘 못 뒀다기보다는 시도의 구단이 버티고 버텨서 굉장히 나중에 마무리를 잘했다. 예, 그래서 승리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중계대국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동윤 선수의 대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앞서 보았던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을까요? 박정환 구단은 처음 시작 때부터 시종 압도적인 내용으로 한 번에 나빴던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네. 내용으로 승리했고요. 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는 어려웠고 타개하는 과정에서 흑의 진영이었던 좌변을 초토화시키면서 확정가를 만들어서는 약간은 재밌었는데 그 이후부터 배기 타개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조금 더 어렵게 흑을 괴롭힐 수 있었던 부분에서 좀 착각이 나오면서 좀 쉽게 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이번 2020 중국 갑조리그 전반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8라운드까지 끝이 나면서 전반기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7승 1패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김지석 선수는 이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약간의 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경기 출장을 했는데 지금 3승 5패로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9라운드부터 좀 기대해 보겠고 전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한 라운드, 8라운드까지 잘한 라운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박정환 구단의 7승 1패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돋보이는 성적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렇게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직 후반기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한국 선수들이 일단은 너무나 좀 긴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을 비롯해서 좀 며칠 좀 쉬었으면 좋겠고요. 네. 남은 박조리그나 후반에 펼쳐질 세계대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옥의 일정, 중국 갑조리그 전반기를 마친 우리 한국 선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후반기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내용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20 중국 갑조리그 전반기 8라운드 중계를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성 해설위원, 저는 김예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